그날 새벽 그 게스트하우스 302호엔 누군가가 누워 있었죠. 심장이 멈춘 채 눈을 뜨고 그의 손이 꽉 쥐고 있는 핸드폰엔 단 한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나를 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방엔 거울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리고 며칠 후 그 방에 다시 누군가가 체크인했습니다. 그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시계는 또 3시 33분에서 멈췄습니다. 회색방. 지하철 막차는 언제나 사람들의 피로와 무관심이 눌어붙어 있었다. 밤 11시 58분, 강석은 출근길보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막차에 올라탔다. 회식 자리에서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마신 술은 몸 안에서 천천히 독처럼 퍼지고 있었고, 의자에 앉자마자 그는 고개를 푹 숙였다. 지하철은 기계음만 남긴 채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철로 위를 달리는 진동과 소음이 자장가처럼 들렸다. 피로가 머리카락 끝까지 스며들어 몸이 고요히 잠식당해 갔다. 그는 잠들기 직전 분명히 누군가 자기 옆자리에 앉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눈을 뜨기엔 너무 피곤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차가 정지했다. 종착역입니다. 내리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방송이 울렸지만 어딘가 음색이 낯설었다. 기계음은 평소보다 느릿했고 단어 사이에 이상한 간격이 있었다. 마치 누군가 천천히 따라하듯이. 강석은 눈을 떴다. 객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진짜로 아무도. 앞, 뒤 좌석은 모두 비어 있었고 조명은 깜빡이고 있었다. 그는 멍하니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났다. 문은 열려 있었고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플랫폼으로 나서자 더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다. 광고판은 비어 있었고 노선도는 긁힌 자국과 먹칠로 덮여 있었다. 영명도 지워져 있어 알 수 없었다. 벽엔 낙서가 가득했고 공기는 눅눅했다. 간헐적으로 조명이 깜빡였다. 이 모든 것이 의도된 연출처럼 느껴졌다. 에스컬레이터는 멈춰 있었다. 강석은 계단을 걸어 올랐다. 스치는 공기조차 없다시피 했다. 휴대폰을 꺼내 들었지만 화면엔 서비스 없음만 떠 있었다. 와이파이도 GPS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고장난 기계처럼 그는 무력감을 느꼈다. 지상에 올라섰을 때 그 순간을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거리는 비어 있었고 모든 가게는 닫혀 있었으며 간판조차 낡아 알아볼 수 없었다. 편의점에 불은 꺼져 있었고 창문엔 먼지가 두텁게 앉아 있었다. 도로 위에는 자동차 한 대도 없었다. 마치 모든 사람이 사라진 세계 같았다.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손끝에 닿는 냉기, 바닥의 거친 질감, 머리카락을 스치는 바람은 너무나도 현실적이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그건 분명했다.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발소리는 이상하게 울렸다. 모든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느낌이었다. 간헐적으로 가로등이 켜져 있었지만 빛은 이상하게 짧았다. 그림자는 빠르게 뒤엉켰고 그 속에 무언가 숨어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한참을 걷다 붉은 벽돌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오래되어 보였지만 누군가 관리하고 있는 듯한 정돈된 느낌이 있었다. 간판은 게스트하우스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 room available이라는 문구가 희미하게 덧칠되어 있었다. 문은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정막이 쏟아졌다. 로비는 좁고 정적에 잠겨 있었다. 벽엔 빛바랜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카운터 위엔 오래된 전화기와 먼지가 켜켜이 쌓인 방명록이 있었다. 누군가 있었다면 그 흔적은 너무 조용했다. 한쪽 벽엔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 종이에는 조악한 필체로 빈 방 있음 302호라고 적혀 있었다. 강석은 고개를 갸웃했다. 아무도 없는데 빈 방 표시를 굳이 붙여 놓았다는 것이 이상했다.
카운터 뒤편의 키거리에서 그는 302호 열쇠를 집었다.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은 조심스러웠다. 2층 복도를 지날 때 열린 방에서 갑자기 문이 덜컥 닫혔다. 아무 바람도 없었는데 그는 그 앞을 지나칠 때 최대한 시선을 주지 않으려 했었다. 3층 복도는 어둡고 습기가 찼다. 열쇠에 달린 작은 손전등으로 겨우 길을 밝히며 그는 302호 문 앞에 섰다. 열쇠는 부드럽게 돌아갔고 문은 무겁게 열렸다. 방 안은 낡았지만 정돈되어 있었다. 오래된 침대, 큼직한 장롱, 금이 간 벽지. 무엇보다 창문이 없다는 사실이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욕실부터 확인했다. 세면대와 샤워기 모두 낡았지만 정상이었다. 거울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는 이유 모를 소름이 돋았다. 자신의 얼굴이 어딘가 느리게 따라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침대에 눕자 몸이 확 가라앉았다. 피로 때문이려니 했다. 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너무도 정체되어 있었다. 밀폐된 냄새, 눅눅한 벽지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설명할 수 없는 시선의 감각. 벽 안에서 나는 소리. 쥐인가 싶어 일어나 귀를 기울였다. 잠시 멈췄다가 이번엔 더 가까이서 벽지 너머에서 무언가 손톱으로 긁는 소리 같았다. 심장이 요동쳤다. 이건 단순한 동물 소리가 아니다. 그는 벽에 귀를 댔다. 그때 욕실 문이 삐걱이며 아주 천천히 열렸다. 아무도 없는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분명히 느껴지는 존재감. 실체는 보이지 않았지만 시선은 분명했다. 형언할 수 없는 차가운 기운과 귀 뒤에서 목덜미를 따라 내려오는 알 수 없는 감각이 강석의 피부에 각인됐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닫으려 다가갔지만 손잡이에 손이 닿기도 전에 문은 툭 하고 다시 닫혔다. 스르륵 하고 안쪽에서 스스로 잠긴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그는 이 방에서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아니, 자신이 여기 있어선 안 된다는 예감이 들었다. 강석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눈에 띄지 않던 사소한 것들이 의식을 파고들었다. 침대 아래에 쑤셔 넣어진 구겨진 수건, 구석에서 꺼져가는 벽 등의 희미한 깜빡임, 벽지 사이로 불규칙하게 생긴 균열, 그리고 벽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숨소리. 분명 벽 너머에 무언가 있다. 그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다시 확인했다. 여전히 신호는 없었다. 그러나 화면 속 그의 얼굴이 비친 셀카 모드 화면에서 자신 뒤에 서 있는 희미한 그림자를 발견했다. 손이 덜덜 떨렸다. 그는 그대로 핸드폰을 침대 위에 떨어뜨렸다. 문득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다. 새벽 3시 33분. 뇌리에 번개처럼 스친 어떤 불길한 기억이 있었다. 예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봤던 이야기. 새벽 3시 33분에는 거울을 보지 말라는 글. 그건 단순한 괴담이라 여겼지만 지금은 달랐다. 지금은 무언가가 진짜로 이 시간에 깨어나 있었다. 문이 다시 삐걱이며 흔들렸다. 이제는 욕실이 아니라 복도로 통하는 방문이었다. 강석은 숨을 삼켰다. 손잡이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갔다. 그리고 문틈으로 어두운 무언가가 스르륵 미끄러져 들어왔다. 그건 그림자보다 더 어두운 형체였다. 형체는 문턱 너머로 잠시 모습을 드러냈다 사라졌다. 마치 일부러 자신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느릿하고 명확한 움직임이었다. 강석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숨이 가빠지고 온몸에서 진땀이 흘렀다. 문이 다시 완전히 닫히기 전 그는 재빨리 방문을 잡아당겼지만 손잡이는 차가운 금속덩이처럼 굳어 있었다.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다. 방 안은 이미 다른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무겁고 눅진한 공기, 숨을 쉬는 것조차 피로하게 만드는 밀도 높은 정적. 조명이 없는 방 안에서 유일한 빛은 핸드폰 화면뿐이었지만
그것마저도 꺼져 있었다. 그는 핸드폰을 주워 다시 켜보려 했으나 기기는 응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았다. 한참을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은 흐르지 않는 듯했고 고요는 오히려 비명을 지르는 듯했다. 무언가 있다는 감각은 여전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누군가 혹은 무언가 그와 함께 있었다. 강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거울. 욕실 문 너머에 걸려있던 그 낡은 거울.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거울은 마치 빛을 반사하듯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빛의 근원도 없는데 반사된다는 것은 안에서 빛이 나고 있다는 의미였다. 그는 다가갔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다. 자신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검은 배경 속에서 무표정한 얼굴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처음엔 희미하게 그러다 또렷하게. 표정 없는 얼굴들, 눈동자 없는 시선들. 그것들은 그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중 하나의 입이 열렸다. 돌아가. 아무 소리도 없었다. 하지만 입모양이 분명히 그리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얼굴이 말했다. 여긴 내가 올 곳이 아니야. 순간 방 안의 조명이 다시 깜빡이며 켜졌다. 강석은 뒤로 물러났다. 손등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머리카락은 젖어 있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아직도 3시 33분이었다. 바늘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시계가 고장났다고 생각했지만 핸드폰 화면 속의 시간도 똑같았다. 시간은 멈춰 있었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손이 아플 정도로 두드려 봤지만 아무 반응도 없었다. 다시 욕실로 향했다. 거울은 원래대로 그의 얼굴만 비추고 있었다. 방 안을 빙글 돌며 벽을 두드려 봤다. 빈틈이 있을까 해서. 그런데 침대 머리맡 쪽의 벽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다. 그는 망설이다가 책상 위에 놓인 금속 탁상을 들어 그 벽을 내려쳤다. 벽지는 뜯어졌고 그 안엔 문이 하나 있었다. 문은 작은 크기의 철제문이었다. 도어락 같은 장치가 붙어 있었지만 자물쇠는 녹슬어 손만 대도 흔들릴 듯 헐거워 보였다. 그는 문을 당겼다. 처음엔 꿈쩍 않더니 3번째 시도에서 철컥하고 열렸다. 문 안에는 좁은 계단이 있었다. 콘크리트 벽, 조명 없는 공간. 강석은 핸드폰 손전등을 켜보려 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계단은 아래로 이어졌다. 그 아래에서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다. 사람의 것이었다. 분명히 가늘고 떨리는 누군가 공포에 질려 내쉬는 숨소리. 그는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한 발, 또 한 발. 천천히 발소리가 벽에 부딪혀 되돌아왔다. 마치 두 사람이 동시에 걷고 있는 것 같은 착각. 계단은 깊고 길었다. 숫자가 새겨진 벽면이 있었다. 1, 2, 3. 건물 아래층이 아닌 마치 지하 세계로 이어지는 통로 같았다. 6층쯤 내려왔을 때 그는 또 하나의 문을 발견했다. 이 문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고 손잡이는 어두운 젓갈색이었다.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방이 있었다. 복사된 듯한 302호. 가구 배치도 침대도 심지어 구석에 놓인 화분의 위치까지 똑같았다. 단 하나 침대 위에 누군가가 있었다.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보고 있었다. 누워있는 건 강석 자신이었다. 그 얼굴, 그 체형, 심지어 왼쪽 눈 밑의 작은 점까지 똑같았다. 침대에 누운 또 다른 강석은 눈을 감고 있었고 천천히 숨을 쉬고 있었다. 그는 충격에 말을 잃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문은 저절로 닫혔다. 순간 어지러움이 몰려왔다. 그는 벽을 짚고 겨우 버텼다. 방 안의 공기가 또 달랐다. 더 무겁고 더 끈적했다. 자신이 원래 있던 302호와 닮았지만 이곳은 훨씬 오래된 느낌이었다. 그는 침대에 가까이 다가갔다.
누운 자신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숨결이 느리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눈을 떴다. 자신을 보고 있는 또 다른 자신. 그 눈은 확실히 깨어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다. 생기가 없었다. 말없이 몸을 일으키더니 그 강석은 그대로 서서히 걸어왔다. 강석은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문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들어왔던 문이 있었던 자리에 이제는 단단한 벽만이 남아 있었다. 공황이 밀려왔다. 그에게 다가오는 자신은 발소리조차 없었다. 그러다가 불현듯 그 존재가 멈춰섰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갸웃했다.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이상한 웃음을 지었다. 그건 결코 그의 표정이 아니었다. 타인의 얼굴에 자신이 들어앉은 것 같은 기묘한 부조화였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새벽 3시 33분. 벽에 걸린 시계 바늘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시계 바늘이 처음으로 움직였다. 미세하게 살짝. 그 순간 강석의 귓속에서 위잉하는 소리가 퍼지며 울렸다. 마치 높은 고도에서 귀가 멍해지는 느낌. 동시에 방의 색조가 변했다. 노란빛이던 조명이 서서히 회색으로 바뀌었다. 벽지의 색도 침대의 시트도 바닥의 카펫조차도 색을 잃어갔다. 강석은 눈앞에 자신과 눈을 마주친 채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입을 열었다. 이제 알겠지? 여기가 어떤 곳인지. 목소리는 강석 자신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감정이 없었다. 무표정한 얼굴에 붙은 목소리. 그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녹음된 소리를 틀어놓은 듯 건조하고 비현실적이었다. 강석은 입을 열었다. 그러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숨을 들이쉬며 다시 말했다. 여기는 뭐야? 왜 내가 여기에 있는 거야? 상대는 천천히 걸어왔다. 그와 완벽히 똑같은 외형, 그러나 그 걸음에는 생명이 느껴지지 않았다. 강석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자 벽에 등을 기댔다. 네가 사고로 죽었을 때 의식이 이탈하면서 이곳과 연결되었지. 이 회색 방은 그런 경계선 위에 있어. 살아있는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존재가 흘러들어오는 틈. 강석의 뇌리 속에서 어떤 이미지들이 파편처럼 흘러들어왔다. 술에 취한 밤, 횡단보도를 건너던 순간, 빗길을 미끄러진 차량, 짧은 비명과 충돌음. 그는 단지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 존재가 손을 뻗었다. 여긴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야. 내가 떠나지 않으면 다음 사람도 갇히게 돼. 강석은 멍하니 물었다. 다음 사람. 그는 이해하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면 이 방은 계속 새로운 강석을 만들어낼 것이었다. 이 복제된 공간은 시간 3시 33분에 정지되어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 그의 발치에 무언가 보였다. 핸드폰이었다. 전원이 꺼졌던 기기가 켜지더니 화면에 게스트하우스 302호라는 텍스트가 떴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진 한 장. 방 안에 서 있는 자신. 촬영자는 없었다. 그때 방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문도 없는데 소리는 분명히 문 너머에서 들려왔다. 누군가가 발을 끌며 걷는 소리. 열쇠가 문에 꽂히는 소리. 강석은 숨을 멈췄다. 다음이 왔군. 이젠 선택해야 해. 내가 계속 이곳에 있으면 새로운 누군가는 들어오지 않아. 하지만 내가 나가려고 하면 자리를 내줘야 해. 그가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내가 여기를 나가면 나 대신. 그는 중얼거렸다. 방을 빠져나갈 길은 없었다. 그러나 그 존재가 말한 방식대로라면 새로 들어오는 자가 이 자리를 대신 맡게 되는 것이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누군가가 들어왔다. 강석은 본능적으로 방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새로운 인물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휴대폰을 보며 벽을 둘러보다가 방 열쇠를 발견했다.
강석은 자신의 과거를 보는 듯한 기시감을 느꼈다. 그 남자는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다. 그리고 전등을 끄고 눈을 감았다. 강석은 다시 시계를 보았다. 3시 33분. 그대로였다. 그 남자가 숨을 고르기 시작하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다시 바뀌기 시작했다. 방은 다시 회색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알았다. 이 공간은 새로운 죽은 자들을 복제하여 수용하고 자리를 순환시키는 구조였다. 나가지도 못하고 완전히 죽지도 못하는 자들. 그리고 그 순환의 핵심엔 자리라는 개념이 있었다. 강석은 조용히 다가갔다. 침대에 누운 남자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건 이제 자신이 아니었다. 새로운 그였다. 그리고 자신의 뒤에 미세하게 열린 문이 있었다. 그는 그대로 그 틈으로 걸어 나왔다. 복도는 비어 있었다. 계단도 바깥도 어딘가 현실과는 어긋나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는 자유로워진 느낌을 받았다. 계단을 내려오며 그는 문득 멈춰섰다. 돌아보았다. 문은 닫혀 있었고 그 위엔 희미하게 숫자가 새겨져 있었다. 302호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쓰인 문구 하나. 남은 사람이 방이 된다. 강석은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더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밖은 여전히 밤이었다. 그러나 적어도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서울 시내 어떤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새벽 4시경 투숙객 한 명이 방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것이다. 발견 당시 그는 침대 위에 누운 채 눈을 뜬 상태였으며 시신에는 외상이 없었다. 단 하나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 화면 속에는 이상한 문장이 남겨져 있었다. 나는 나를 보고 있었다. 경찰은 심장 쇼크로 인한 돌연사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현장을 정리하던 청소 담당 직원은 이상한 말을 남겼다. 분명히 302호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방 안에서 누가 지켜보는 느낌이 계속 났거든요. 진짜로 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다시 누군가가 체크인했다. 예약도 없었고 신원도 불분명한 중년의 남자였다. 그는 말이 없었고 카운터에 아무 말 없이 302호 열쇠를 가져갔다. 그의 뒷모습은 낯설면서도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날 새벽 3시 33분. 시계는 또 멈췄다. 그리고 회색 방은 여전히 존재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